당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나도 알고 있다. 당신은 어제의 친구들이 적으로 변해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골 가게 주인, 미화원, 목사, 시누이, 하다못해 당신이 키우는 개마저 당신의 몸무게가 늘고 있다고, 당신이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게다가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불성실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이 열심히 해놓은 일을 폄하하기 위해, 당신을 해칠 계략을 꾸미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당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다.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학연, 지연, 경력부터 따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로도 재미가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재미난 일에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불쌍한 작자들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사교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순전히 자기 발전과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런 연기를 할 뿐이다. 이런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끼리끼리 파벌을 잘도 만들어낸다. 물론 이렇게 시야가 좁아터진 소인배 무리들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챙기고 애정을 나누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밑바닥에는 어디까지나 저 여자 혹은 저 남자가 어떤 성공을 했는가, 요즘 어떤 일을 멋지게 해내고 있는 중인가, 저 사람한테 얻어낼 만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계산으로만 꽉 차 있다. 좁디 좁은 자신을 넘어 더 넓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과 사귀라.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과 사귀라. 당신의 최근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 사람, 경력을 하나의 명사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사귀라. 이런 이가 당신 친구다. 속도를 늦추지 말라. 이 책에 소개한 법칙들 상당 부분이 무엇을 금지하거나 조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법칙을 내놓기가 망설여진다. 하지만 이 법칙의 요지가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밀고 나가겠다. 인생이란 두려움으로 대하거나 방어적으로 다루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 마이클 조던은 자신이 부상을 잘 입지 않는 이유는 절대로 속도를 줄여서 경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었다. 인생은 전속력으로 부딪히는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보상을 해준다. 전속력으로 부딪히며 사는 것이 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안전하다. 이 법칙은 언뜻 젊은이들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법칙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법칙의 의미가 더욱 깊게 가슴에 와닿을 것이다. 이 법칙은 사랑, 사업, 재정적인 문제, 예술,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등등 인생사 모든 일에 그대로 적용된다. 어떤 결정적인 속도에 도달하면 당신은 너무 빠르다고, 이전에는 이런 속도로 여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서라고, 속도를 줄이라고 외치는 것 같아 두려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과감히 도전해야만 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에 도전할 것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라. 당신의 온몸은 충격으로 떨고 있다. 당신은 지상 수마일 위에 있다. 속도를 올려라. 저 너머에 있는 그곳으로. 묵묵하게 그리고 꾸준히. 이것이 경주에서 이기는 비결이다. 당신에게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 만큼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다면 그 일은 아마 당신이 처음부터 잘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일을 해왔던 당신은 이제 우울한 감상에 젖어 칭찬과 찬사가 끊이지 않았던 초창기 시절을 돌아보고 있다. 당신은 옛날에 느꼈던 자극과 흥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걱정하지도 말라.
만약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당신과 전혀 닮지 않은 다른 무언가를 하게 되기 십상이며 그 결과 사람들은 당신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행복하게 해오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조차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현대인이 깨닫기 가장 어려운 덕목 중 하나가 바로 꾸준히 능력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 말은 요즘 유행하는 새로움, 혁신, 그리고 흥분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보라. 바로 꾸준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은 비록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감사를 보내고 있다. 어떤 일에 흥분한다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행복한 인생은 길어봤자 5분이다. 굳이 내가 이 법칙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당한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행복한 인생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런 믿음에 근거하여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한다. 그들은 가정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성형수술로 자신의 얼굴도 바꾸고 심지어 국적도 바꾼다. 아무튼 모든 것을 바꾼다. 이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는 무언가 대단하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5분도 못 가는 행복을 회상하고 그 순간을 마치 영원불멸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이 5분이 진짜 5년이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설득하려 든다.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혼돈, 의심, 비참함, 두려움, 혼란,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는 혼란을 법칙의 예외 조항이라고 제멋대로 바꾸어 버린다. 행복, 물론 좋은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5분 이상 행복했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뿐이다. 앞의 내용은 도서출판 나무생각에서 펴내고 로저 로젠블렛이 지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의 일부분이다. 책을 읽고 재밌으면서도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한 당신만 생각하는 아무도 없다는 내용은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일치한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전은 삶의 정수를 담아내지만 재미는 없다. 그래서 고전이 재미가 없어 접하지 않는 지인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 또한 책의 분량이 많지 않고 내용이 간결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읽기 좋은 책이다.